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은행의 부동산 업계 대출을 늘리라고 지시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세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분기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4% 줄었고 분양주택 매출액은 28.9%나 감소했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위기와 함께 우려되고 있는 것은 실업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부동산 거품 붕괴입니다. 공산당 정권의 엄격한 대출 규제는 사람들의 리스크 허용도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채무 문제는 악화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제로 감염자 정책은 건설 활동을 정체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성장 기대가 높은 IT 첨단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주택 구입자도 급증하고 있고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채무 상환 연기를 은행에 요구하는 지방정부까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로 감염자 정책도 이어지면서 중국의 개인 소비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 기업의 비용 압박은 한층 강해지고 기업 실적은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을 위해 많은 중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실업 문제는 공산당 정권이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오랜 기간 부동산 거품이 팽창했던 이유는 공산당의 경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공산당 지도부는 지방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를 부과했고 지방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지 이용권을 중국 헝다그룹 등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습니다. 토지 이용권을 매각한 비용은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아파트를 건설했고 그에 따라 건설 활동이 증가하면서 일자리와 자재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인프라 투자도 늘어나면서 지방정부는 GDP 성장률 목표를 달성했고 간부들은 출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당의 지시에 따르면 부유해질 수 있다는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불패 신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게다가 리먼 사태 후에는 세계적으로 넘쳐났던 돈이 가격 상승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오를 것이기에 산다, 사니까 오른다는 근거 없는 열광이 부동산 거품을 팽창시켰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오를 것 같았던 부동산 가격은 이제 하락세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공산당 정권은 2020년 8월에 세 개의 레드라인을 도입했습니다. 금융기관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출을 줄였고 개발업체들은 자금 부족 사태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산당 정권은 경제 전체의 채무 잔액을 줄여 거품 과열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세 개의 레드라인이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제에 줬다는 점입니다. 대출 규제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깨뜨렸고 부동산 거품은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팔기 때문에 내려간다, 내려가기 때문에 판다라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중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대기업 헝다그룹 등은 자산 매각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자산 가격 하락 속도는 이를 웃돌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은행에 부동산 업계 대출을 늘리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세는 바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1분기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4% 줄었고 분양주택 매출액은 28.9%나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실채권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우선 기업의 경우 헝다그룹 등 부동산 대기업의 디폴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은행 섹터에선 부실 위험 관리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허난성에서는 41만 명의 은행 예금이 동결되면서 예금 지불을 요구하는 데모가 일어났고 대손, 담보자산의 가치 급락으로 은행들의 자금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 상황은 우리나라의 1990년대 중반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쇄 도산이 일어나면서 부실 채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가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시성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경영난으로 1년 넘게 건설이 중단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로 감염자 정책은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 구매자는 10월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상환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입한 주택이 언제 완공될지 불안해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이와 같은 지급 거부 사태는 다른 지역에서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귀주성 지방정부는 채무 변제 유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의 수익성은 낮고 토지 이용권 매각 수입도 줄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귀주성 지방정부는 채무 변제 부담을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완성된 인프라 투자를 위해 채무 발행 등을 늘리는 지방정부도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중국의 채무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우려되고 있는 것은 실업률 증가입니다. 16세에서 24세 기준 중국의 6월 청년층 실업률은 19.3%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실업률 데이터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유학 온 중국인 유학생들 중에는 귀국하지 않고 한국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에서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비롯한 민간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실업률도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산당 정권은 시진핑 정부의 불만을 가지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고속철도 등 공공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경제 전체에서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 대책은 부실채권의 온상이 됩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독점금지법은 성장 기대가 높은 IT 첨단 기업을 더욱 옥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쇄 반응처럼 중국 전체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될 것이고, 자산 매각 등 구조 조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추가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3년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진핑이 이러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